그 세디즘이나 사드 같은 사람이 한때 그래서 엄청 문학에서 평가받은 이유가 그거야. 전도된 쾌락이라고 하는 게 리미트를 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가방 열면 뭐가 있어요? 뭐 있잖아, 채찍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도쿄 데카당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무식한 질문이지만 그거 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또 도쿄에 그런 클럽들이 있대요. M클럽. 뭘 해드릴까요? 채찍을 해드릴까요? 채찍을 해주죠. 막 그러면. 기업 사장들이 와가지고 절 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도쿄 데카당스 내용이 그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초신남들. 진짜 좀 안쓰럽더라고요. 오늘 힘들었어요. 무릎에 누워도 될까요? 뭐 이런 것들. 섹스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랑이 끝까지 가면 섹스로 간다. 그래서 그 섹스라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동 보는 게 너무 편하죠. 그래. 포르노는 서양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장르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또 포르노 그 깐느도 해. 그애들이 뭐 하고 거기 막 인산이네야. 그래가지고 카메라 찍은 기자가 완전 역시 나가서 온 거야. 뭐 할아버지들만 있대. 초록가지고 맨 앞에까지 갔는데 그 냄새하고 그 전경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AV 그 배우들이 유튜브를 개설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완전 스타급이 된 거야.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리스펙하는 젊은 남성 아니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반면 자살하는 AV 배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존 가서 부족들 찍은 적 있어요. 시청률이 엄청 높게 나왔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거는 별로였거든. 그 이유가 벗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전하고 싶냐면 성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잠재의식이나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왜 거대 산업이 되냐면 그런 얘기 있어요.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뭐나 성적인 노출이 있으면 조회수가 확 올라가요. 그렇죠. 텔레비도 그렇고.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뭐 다른 거에 상관없이 성적인 거, 노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빨리 산업화를 한 거지. 나는 그 밑에 있는 층들은 다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누구나 본능은 비슷하니까. 본능은 비슷하고 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게 비주얼라이즈 되고 그게 많아졌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관계 맺기를 못하면서 이게 더 큰 시작이 그러니까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음지에 있는 것보다 양지에 있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고 저는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렇게 성진국이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대낮에 시부야 거리에서 활보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그렇죠. 있어요. 숨기는 것보다. 우리나라 뭐 얼마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다 음지에 같이 음지에 있죠. 저는 그렇게 안 보이신 제가 자유주의자예요. 네. 나 간섭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나 한국이 좀 그런 사회가 될 줄 알았거든. 내가 나이가 들면은 좀 자유로운 사회. 근데 어떤 각도에서도 우리나라는 하여튼 뭘 남을 간섭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회 같아. 숨 막혀 그런 것들이. 좀 내버려 두자. 이런 게 제 기조인데. 구체적으로 뭐 가족인가요? 아니, 가족, 정말. 아픈 데를. 그래, 진짜. 그 가족은 항상. 내다버리고 싶은? 중요한. 성가심? 항상 중요한 울타리가 돼줘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서 좀 위선적인 게 많은 것 같아. 맞아. 그 위선적인 거는 빨리 벗어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면, 댓글도 엄청 달릴 거야. 너나 해, 임마. 그래서. 댓글 그럼 달리기 전에 우리 그럼 영화, 진짜 영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좋은데. 오늘의 영화는 어떤 영화로 우리에게? 구로사와 기요시의 큐어라는 영화인데, あんたの話が聞きたい。安川さん、こういう傷口今までにご覧になったことありますか？単に人を殺すだけならここまでやる必要はないでしょうかなぜあんな殺し方したんですか？わかんないんです。どうしてあんなことに。催眠暗示か 큐어하고 야동하고 관계가 있나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린 또 억수를 짜맞주는데. 어떻게 관계가 있지? 큐어는 막 이게 뭐냐면은,
표현되지 않고 억압하고 이러면은 그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억압한다고 해서 숨어 있는 게 아니야. 이 큐어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되게 전세적으로 히트를 쳤던 게 누가 어떤 그 범인이 누구랑 얘기를 하면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김준혁 PD한테 항상 우리 김현준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 네. 근데 최면을 걸어. 사실 너 이제 죽이고 싶지? 딱 하면 어느 순간 이 떠드는 자아가 어떻게 알았어? 바로 보면 죽어있어. 그리고 맞아. 무슨 굉장히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사실은 너 와이프가 문제 있지? 뭐 이걸 따치면을 걸어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단서는 없는데 그 최면을 통해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살인 사건이 났는데 나중에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고 보면은 너무 평범한 뭐 학교 교사거나 경찰관이거나 뭐 의사거나 그런 사람인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최면을 건 사람은 그렇죠. 근데 그 형사가 이제 야크쇼코지인데 뼈컷이야. 젊은 날에 야크쇼코지인데 이 형사가 걸려든 거예요 범인한테. 왜냐면 범인이 찍었어요 형사를. 너도 사실은 우리랑 같은 과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부인이 왔다 갔다 하거든. 네. 정신병이 그래서 있죠. 집에 가면 지옥이야. 言われなくても分かってんだよそんなことはあんな女房の面倒を一生面倒見なきゃいけないんだろうな 그 아픈 와이프를 하는데 너무 지쳐있어. 근데 항상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우울증이 있는 부인이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게 기억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와이프 그런 내용이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왜 충격을 주냐면 그 직전에 오음질리기라는 게 맞아요. 있었죠. 그 가스 살포 있잖아요. 네. 그게 일본 사회에 엄청난 지하철. 충격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도 언더그라운드라는 그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가해자 가족들 막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냐면 그 오음질리교가 그 무라카미 하루키 그 회고에 따르면은 80년대 90년대 초에 그 지하철역 같은 데 되게 촌스러운 복장을 하고 뭐 춤추고 막 이런 약간 바보 같은 애들이었대. 되게 순진한 애들. 우리 착하게 살아요. 막 이러고 그런 애들인데 저 뭐야 저것들은. 근데 무슨 다 도쿄대 다니고 막 이런 엘리트란 말이야. 대기업 다니고 그런 애들.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겉으로는 너무나 평온하고 가와이해 보이는데 귀여워 보이는 사실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큐어도 그런 식으로 착상을 한 거예요. 구로사와 기요시가. 왜 모르겠다 나도 솔직히 이 사회를. 그래서 양파 껍질 까는 거에 비해서 구로사와 기요시 양파 껍질 까도 이게 속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만든 게 착안한 게 공포 영화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옛날엔 먼 데서는 귀신이나 괴물이었단 말이야. 드라큘라 막 루마니아에서 오고 루마니아? 어디 있는 거지 그게? 이러는데 어느 순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인 거야. 뭐 내가 네 누나인 줄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네 누나를 보이냐? 네. 그거의 원조야 이게. 괴물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돼서. 그리고 이때 유행했던 말이 스멀스멀이란 말이야. 스멀스멀. 스멀스멀 뭐 점여오는 공포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게 딱 그거야. 전염되는 거. 그러니까 앞에 얘기랑 좀 이어지는 게 이 자기도 모르게 착하게 역할극을 하듯이 사는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 속에 잠재된 포르노 같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거를 그 최면술사가 건드려서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섹스와 폭력, 경계를 넘는 거.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문명사회는 걸 관리하잖아요. 관리하는데 문명사회는 관리하는데 점점 자유로운 쪽으로 관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라고 생각을 했어. 문명사회가 자부심을 갖고. 근데 아니라는 거야. 문명사회가 관리해온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명사회가 관리해온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21세기에 들어서 점점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훌륭한 이 발성법을 갖고 계시면서 그동안 왜 숨기셨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표출하세요.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잠재된 욕망이. 이거 그 기운이 없어. 아니 그래서 큐어의 원래 제목이 전도사였대요. 근데 이제 옴 질리고 이게 터지면서 이제 제목을 프로듀서가 큐어로 하자 이래서 바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저 되게 놀라웠어요. 보통 이렇게 공포 영화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범인 같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다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도 의심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을 때 그렇죠. 공포를 느끼는. 근데 그런 걸 너무 잘 표현한 것 그렇죠. 같아요. 남편이 나를 잠들어 있는 나를 죽이려고 상상이나 하나요? 그리고 성실한 철도원이, 그렇죠. 뭐 성실한 형사가 어. 이런 짓을. 내 옆에 또 동료를 뭐 죽인다든지. 근데 왜 봉준호 감독은 이 감독을 굉장히 찬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구름사와 기요시도 봉준호를 찬양하고 좋아해. 아, 서로가 아주 둘이 그러면 좋아 죽어. 서로 지켜주는 건가요? 네, 근데 나도 기요시도 옛날에 많이 인터뷰 해봤거든요. 네. 이게 재밌는 게 봉준호도 마찬가지고 영화 취향이 비슷해요. 할리우드의 고전 영화, 30, 40년대 고전 영화하고 60년대 할리우드 굉장히 반역적인 영화들 있잖아. 언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들. 구로사와 기요시가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영화만 만들면 이번엔 돈을 벌어야지.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이다. 스태프도 막 얘기했는데 이거 해피엔딩이야? 말리지 마. 근데 찍고 나면 언해피엔딩이야. 다 몰살생각 있고 막. 독도 소나타는 안 그렇잖아.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봉준호랑 취향이 비슷해요. 근데 구로사와 기요시는 이미 거장이 됐는데 후배잖아요. 봉준호가 한참. 근데 봉준호를 나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는 거야. 나보다 어린 놈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제는 거장이 돼가지고 구로사와 기요시도 깍듯하게 대우를 해주더라고. 그 같이 대담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영화 취향이 놀랍게 비슷하고 영감을 봐도 원천도 좀 비슷하고 이래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봉준호 감독님하고 직접 전화로 한번 그 의견을 들을 순 없나요? 에이, 됐어. 연락도 안 받아, 요새는. 나 버림받았어. 예전엔 잘하셨는데. 아니, 언젠가, 아니, 그가 유명해지기 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먼저 연락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제 해외에 있잖아. 유명해지니까 이렇게 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내가 전지영화제 할 때 몇 번, 여기 있잖아. 유승환 감독 몇 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었거든. 네. 딱 하면 뭐, 지금 LA입니다. 네. 파이팅.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이제 안 해. 멀어졌군요. 근데 저는 영화를 하나의 보니까 김영진 교수님을.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자꾸 분열되어 가는 게 흐름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는 되게 더 통합돼 있었잖아요. 뭐가 예를 들면. 모든 게. 예를 들면 파키스탄 같은 데 가보면 할아버지들이 아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일어나서 할아버지 손 잡고 이렇게 머리 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할아버지 늙으면은 이제 찬밥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더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영화에서처럼 분열되잖아요. 진짜 악은 옆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되게 통합돼 있었거든. 그리고 뭐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 근데 점점 복잡해지고 분열되고 막 쪼개지고 근데 혼자야. 이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되면은 살기 더 힘들어질 거 아닌가? 제가 아는 배우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가족 제도가 해체돼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배우야. 왜 그런가요? 했더니 옛날에 이모, 고모, 뭐 오촌당숙 다 나오는데 지금은 그 역할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맞다. 연인들만 있는 거. 네. 연인과 부모만 있지 이제 없대. 진짜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을 관통하는 또 우리의 주제를 관통하는 게 개인주의와 나인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야동이라는 게 판타지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요. 판타지예요. 우리 오늘 둘이서 한 10마디 했을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뭐라고 잘 말을 편집해주세요. 아니 저는 네. 그냥 거리를 걷다가 희한한 집이 있다. 저게 술집일까? 바나? 아니면 무슨 만화 가게인가? 저 사진 속의 인물들이 실제로 그 안에 있다는 얘기인가? 네, 그런 게 너무 궁금했는데 뭐 누가 묻는다고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없고 해서 오늘 찾아간 도시 도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요. 야동이라는 그러니까 AV라고 하잖아요. 어덜트 비디오에 관한 이렇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해서 너무나 내가 몰랐던 그런 분야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죠? 가깝고 더 먼 도시. 진짜 근데
딱 것도 생각했는데. 죄송한데 이게 네. 이렇게 하는 게 유튜브는 재밌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여성분들은 섹슈얼 판타지가 없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실래요? 뭐 남자들은 일본 야동을 관통하는 게 섹슈얼 판타지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되게 예쁜 여자의 후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한번 라든가 뭐 거기는 우리한테는 되게 거슬리지만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고 그런 흑심을 품을 수도 있고 그냥 일상에서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자는 없나요? 수치스러워요. 아니 그런 도덕적인 거 말고 아니 도덕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고 정말 잘생긴 남자가 있어. 근데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그럼 또 수치스러워요, 진짜. 그리고 막 내가 어떤 자괴감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시도도 하지 않아. 어떻게 저가 보면 판타지니까 시도 안 해도 돼요. 판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여성들, 내가 다른 나라 여성들 보니까 한국 여성들이 진정한 이성애자일까라고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가 이성애자면 남성의 나신을 보고 흥분해야 되잖아. 안 하거든요. 우리는 불편하고 거북하지.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여성들은 남성의 나체에 흥분하지 않아요. 복수하거나 일반화하지 마세요. 이거 댓글 엄청 달릴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댓글 엄청 아니, 달릴 것 솔직한 같은데. 이야기. 아니, 예, 뭐 많은 여성들은 내숭 떨지 마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숭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이성애자면 남성의 나신을 보고 흥분해야 되잖아. 흥분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있을까요? 네, 글쎄. 있겠죠. 그 진정한 그 페미니스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 주디스 버틀러 같은 네네. 그쪽 공부했어요. 계열은 페미니스트는 당연히 이성애자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교수님은 양성애. 섹슈얼 판타지가 있죠. 난 있죠. 네. 남자들은 대부분 있어요. 우리 현재는 뭐 작동을 전혀 안 해서 편한 건 있어. 이제 나에 대해서 편한 게 뭐냐면 이제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편하더라고. 했다 치자 뭐 이런 거. 아이고, 근데 30대까지는 엄청 기운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판타지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판타지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좀 효용이 있거든요. 뭐 마블 영화만 판타지야? 그렇죠. 근데 판타지는 크게 해를 끼치는 않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그 영역에 있으면. 근데 사람은 이 성적인 판타지에서는 또 갑자기 도덕주의적으로 막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아니, 이건 도덕 아니에요. 판타지는 판타지야, 그냥. 판타지는 아니, 판타지. 도덕이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에서의 특정 세대 또 개인의 취향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남자든 여자든 많은 사람들이 섹슈얼 판타지를 가지고 있고 그냥 그건 판타지예요.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 일본 야동을 마무리하면서 그 야동은 그 판타지를 풀어주는 산업이다. 오늘 가깝고도 먼 도시 도쿄 얘기를 하면서 AV 그러니까 이 어덜트 비디오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야,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뭐 어떤 성 판타지에 대해서 내가 수치스럽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면은 마음을 한번 바꿔봐야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설득을 당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이신지 여러분의 댓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가 소중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